어렵고 복잡한 정치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현금이 되게 하는, 정치가 현금이 되게 하는 그런 김현의 현금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이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99일 정도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99일요. 오늘. 네. 예. 역대 총선을 이렇게 보면 돌아보면은 21대 총선만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방금 이제 여쭤야 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처리 또 검찰 인사도 남아 있고요. 민생보호관도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2월이 되고 3월이 바로 될 텐데 그냥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금 이제 후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과 내일 이틀입니다. 별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전에 그 자료 제출 때문에 연후 청문회랑 똑같이 1시간가량 그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한 어쨌든 그 언론이 생중계되는 시간이니까 의원들이 조금 그러니까 뭐 그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이제 내정자에게 비판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스탠스였고요. 지금 이제 뭐 7대 기준에 적용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의장 하셨던 분이 국무총리 하는 게 맞느냐, 상권 분립 정신에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하고 정치인 출신의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세금 관련한 뭐 그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논란을 또 제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들, 딸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정작 그 정세균 의원에 대한 얘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기 정 후보자께서 몇 선이시죠? 96년도부터 하셨으니까요. 6선. 네, 지역구 6선이죠. 6선이고 국회의장직을 훌륭하게 끝내신 분도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말하는 저희끼리 말하는 거리들이 나오는군요. 아니, 거리가 될 게 없죠. 사실은 지금 저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딸 아들을 2014년, 201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늦은 결혼이에요. 그 1억 5천 뭐 대략 한 자녀 한 분당 1억 5천에 3억인데 그럼 1억 5천이란 돈이 뭐 되게 많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그때 당시는 김영란법이 도입되기 전인가요? 하여간 대략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300명이면 3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양쪽의 그 부인, 그다음에 정세균 의원님, 그럼 양가 친인척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조금 인연이 깊은 분들은 금액이 조금 좀 뭐 50만 원, 100만 원 내면 사실은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300명? 10만 원, 300명, 3천만 원.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100명이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실은 서민들이 볼 때는 조금 눈높이가 다르게 좀 비용이 좀 세다라고 하지만 일정 정도 18년 동안 저기 경제계에서 기업에 계시던 분이고 24년 동안 정치를 했으면 일정 정도 인간관계가 있다고 치면 1억 5천에 그 결혼식 비용 들어가고 하면 대략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지금 뭐 영수증을 내라 내지는 뭐 증빙 서류 뭐 카드보다 쓴 돈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 전 의장, 정 후보자에 대한 그 국무총리 임명은 큰 장애물은 없겠죠? 제적 가반에 가반 찬성이니까, 그리고 무기명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분에 대한 성품이나 내지는 그 국회의장 시에도 합리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셨고, 그 이전에도 5선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산업통상부 장관도 역임하신 분이고요. 당 대표 하셨고,
그러면은 그렇게 저렇게 인연이 야당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 예. 공개 투표를 할 경우에 당론으로 강제적 당론이기 때문에 뭐 그 퇴장을 한다거나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리 없이 저기 그 인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삼권 분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삼권 분립이 다 됐냐 대법원이 그럼 제대로 해가지고 국정농단 했느냐라고 윤소아 의원이 좀 이제 강도 높게 지금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총리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는 야당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걸 봤는데 예. 실은 지금 현재 뭐 바로 왔다라면 국회의장을 하고 바로 국무총리로 왔다면 그 논란의 한 중심은 있지만 국회의장 하고 나서 1년 반 정도는 그냥 평범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서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 그다음에 지금 산적한 현안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철학에 맞추어서 보좌를 잘 할 총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총리가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서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이번 이틀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식견 경험,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걸로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야당의 지적이 좀 허무맹랑하다라는 걸로 국민들에게 설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아까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축의금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인들은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가가지고 축의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는 대략 한 10만 원 10만 정도 원 정도? 기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김영란법으로 보면 공직자는 5만 원 기준인데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별정직 정무직이고요. 통상적으로 10만 원 10만 원 정도죠. 정도. 그럼 이제 식사비 밥을 먹을 경우 식사 밥값만 내고 오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네. 정 후보자가 오늘 모두 발언에서 강조를 한 것이 실질적인 협치내각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 협치 내각이라고 하면 장관 이제 내년 올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공석이 되는 자리 또는 뭐 그 추천의 여부인 것 재청권이 있으시니까요. 예. 근데 이전에도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야당 인사를 추천을 했으나 당사자들이 고사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협치라는 것은 물론 자리를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하고 공감하면 폭이 넓어지겠지만 그게 이제 야당 자체 안에서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일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고 봅니다. 이제 올 총선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그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별로 풀리지 않은 그런 내용 아닐까 싶어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정 후보자가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면 야권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입각을 시키겠다라는 얘기. 그 야권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당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특정해서 자유한국당이라기보다는 범야권에서 조금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초창기 인사와 관련해서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후반기로 갔을 때 조금 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걸 놓고 이제 장관도 하셨고 그다음에 당 대표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가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지만 국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결과에서 나온 말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이상적이겠죠. 네. 오늘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만납니다. 오늘 오후에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수장이 되면 예하 그 기관들을 그 인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인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썩 흔쾌한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1대4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내지는 자신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선고만을 기원하고 나머지는 다 뭐 악역을
맡겠다라고 예. 하면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를 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지금 이제 바뀐 장관과 만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초비의 관심은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의논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뭐 일대 다의 만남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갈 리는 만무할 것이고요. 결국은 이번 주 안에 인사가 있을 건데 다른 형태로 검찰청의 입장이 전달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그 법무부 장관이 이 협의하에 진행되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검찰이 필요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 장관님께서는 뭐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가만히 중간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주의나 여론, 보도가 너무 이렇게 격하게 분위기를 띄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사실은 추미애 장관님이 당 대표 때, 그러니까 그 특보를 하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대변인을 맡아서 대략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제가 모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본 추미애 대표는 판사 시절에 이 판결문을 작성했을 때, 그러니까 그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문을 주문했고, 예. 그에 따른 판사로서 존경받는 판사를 이제 역임하고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지는 조금 봐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명료하셨던 아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이 지켜야 될 선, 내지는 법무부가 해야 될 일, 내지는 인사권자가 행사하는 그 권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선을 긋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검찰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지는 그동안 관행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그냥 고려의 대상이지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두 번째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을 거다라는 게 제가 본 추미애 장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사폭이 클 것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뭐 고검장들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더 편승해서 이번 검사 인사, 그러니까는 검사장급 고위 인사가 추 장관이 하게 되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수사 라인이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들과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청와대하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어느 것 하나가 앞뒤가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목은 그렇게 뽑혀 있고 기사 내용으로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현재 유재수 수사, 그다음 조국 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냐라는 내용과 그 전혀 다르게 그러면 개각의 폭이, 그러니까 인사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는 거지 더블 커트도 없고 다운표도 없는 기사다라는 점에서 보면 거의 그냥 이제 갈등 분열을 예. 하기 위한 의도된 기사 정도라고 저는 봤고요. 네. 지금 8명의 고검장들이 지금 사표 또는 공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중수부가 아니라 지난번에 특수부 폐지, 반부패 특수부로 되면서 4개, 5개가 이제 좀 조정되는 것이 생기다 보면 예. 인사폭이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뭐 인위적이거나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찌 해보겠다라는 차원의 일이 청와대도 그럴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청와대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굳이 뭐 본인이 딱히 그럴 만한 사유가 없는데 척지거나 각질 리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정확히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인데 9일 날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죠. 그러니까는 1월 내에 혹은 설 전에 다 마무리하겠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상정하기로 한 것은 인사청문회 뒤로 여야 합의가 된 거고, 두 예. 번째는 필리버스터에 상정했던 법안에 대해서 푸는 것도 합의가 된 거고, 결국은 지금 의원들이 갈 길이 바쁜데 국회에서 계속 차일피일 밀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있는 거고요.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연일 장외 집회,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폭력 난동.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는 여야가 같이 싸울 때는 저희도 같이 공격을 받았는데, 순전히 자유한국당의 그 혼자만의 리그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일부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뭐 피켓 막 던지고, 의장을 향해서 던지고, 또 여자 경위가 다쳐서 전치 12주 부상을 입고, 거기에 연루된 국회의원 김명현 국회의원이 지금 고발 조치 당하고, 본인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11명의 증언까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은 설 앞두고 굉장히 악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 법안,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이것이 이제 그 총리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이제 표결까지 가려면 시간 조금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좀 이거를 원만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당장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법이 불비함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담이 온전히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일 이후에는 좀 순조롭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